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요약자료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방법 쪽에서 뒤쪽에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죠?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난계획에는 이런 것까지, 피난 경로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 이런 것들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죠. 뭐 경보의 수단이라던가 그에 따른 방식, 그죠? 층이나 구역별로 인원의 연령별, 성별 현황, 피난 약자의 현황, 그죠?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옥외라는 건 옥상이나 피난안전구역 다 포함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약자와 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동선과 피난 방법, 피난시설 방학 후에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반사항, 이런 내용들 다 이제 피난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가보면 피난유도 안내 정보라는 걸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제공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아래 가보면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연 2회 피난 안내 교육을 실시한대요. 연 2회 교육, 그리고 분기별 1회 방송, 맞죠? 이런 것들이 이미 기출이죠, 그죠? 그리고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한다던가,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이런 데다 이제 시청이 용이한 곳에다가 영상을 튼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실시를 해준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 요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가보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꼭 해줘야 된대요. 소통피.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대피와 유도 훈련 포함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훈련과 그리고 어떤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까지 다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표현이 되어 있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훈련 교육 결과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제출하래요? 본서에게 제출을 하랍니다. 맞죠? 근데 여기 갔을 때 모든 소방 대상물이 아니고 특급하고 어디? 1급만. 그리고 불시로 소방훈련 교육을 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료, 교육, 노유자, 그죠?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시설에 대한 교육 대상, 불시 소방훈련 되어 있고, 밑에 가보면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가보면 연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서가 2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또 추가로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서는 특급이나 1급만 해당하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장비와 교재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실시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최근에 또 출제가 됐죠. 그죠? 이 조항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위쪽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 관계인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보시라 그랬죠. 이 정도 대상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공처리, 학문, 산업 해가지고 초고, 그죠? 그리고 영화상영관 수천 명, 뭐 지하구 전력통신, 그리고 석유 나와 있고 점포 500개 전통시장, 그리고 물류 연면적 10만. 이게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청장이 지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거고요.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연면적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연면적 1000. 맞죠, 여러분들? 대신에 공항이에요. 철도 역시설 5000, 도시철도 역시설 5000,
항만 여기 가보면 여객 지원 5천. 다 5천이죠. 얘 빼고. 그죠? 이런 것들 좀 잘 보셔라. 포인트로. 그리고 전력통신용 지하구중 공동구, 가스시설, 발전소 5천. 가스 공급시설 100톤, 저장용량 30톤 이상의 가스탱크가 있거나 가스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얘를 내줘야 된다. 자, 이름이 뭐다? 화재예방, 안전진단. 화재예방, 안전진단. 그죠? 자, 그리고 청문. 청문 사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거기 프린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사업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법입니다. 그럼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법은 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의에 가보면 소방시설 설계업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이라던가 도면, 설명서, 계산서,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업이라는 걸 할 때 도면을 작성하고 얘를 공사업 쪽에 넘기면 공사업 쪽에서 이런 걸 한다 그랬죠. 그죠? 소방시설에 대한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것들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얘네들이 공사를 잘 하는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는 영업이 뭐예요? 감리업. 됐나요? 그리고 방염 처리업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염을 처리하는 영업이다.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자라고 해가지고 기술자가 나와 있었고요. 발주자에 가보면 일단 일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하도급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거 포함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공사업법은 잘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설계업이나 공사업이나 감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싶다. 그죠? 이거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맞나요? 그럼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라는 사람,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 등록 신청서를 내면 협회는 서류를 다 검토한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한테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시도지사가 이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서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10일 이내 보완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교부에 대한 건 3일 이내 재교부를 꼭 해주렴. 그리고 변경신고는 30일. 변경사항 변경 후 5일 이내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시 한번 변경사항을 제대로 넣어서 재교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죠. 자, 그리고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이런 것들을 갖춰서 협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다. 시도지사 협회 7일 이내 그리고 보완 10일 뭐 이런 것들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15일 등록증 등록수첩 발급. 재발급 신청 시 3일 이내 재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경 신고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변경 훼손 요건 분실 그죠 요런 거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변경 신고에 따른 건 5일이고 됐나요? 그래서 업종별 영업범위라던가 또는 등록사항 시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업종별 영업범위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내가 만일 설계업을 내고 싶대. 설계업. 근데 설계업을 내고 싶은데 좀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 설계업을 낼 수 있는데 이 전문 설계업은 기술사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꼭 필요하다. 맞죠? 그럼 모든 설계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설계업 쪽에 가보면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가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일 기계 분야의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술사나 또는 기사 기계 분야 1명. 그죠?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보조인력 1명. 전기 분야는 기술사 또는 기사 전기 1명. 보조인력 1명.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굳이 기술사를 가지고 일반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쌍기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둘이 1명이 내가 만일 기계도 가지고 있고 전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기계업종과 일반 전기업종 같이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영업 범위에 가보면 아파트 기계, 아파트 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 3만 미만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기계 설비, 그죠? 그리고 공장은 1만. 위험물 제조소 기계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제연은 뭐 한다? 제외한다. 제연 설비는 일반 쪽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었고 얘를 이제 똑같이 기계를 뭘로만 가져오면 돼요? 전기 쪽으로만 가져와 주면 여러분들 전기 분야의 영업 범위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계업 쪽이고요. 자, 그리고 공사업 쪽이죠. 공사업.
그럼 내가 만일 공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전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일반이 있겠죠. 그럼 전문 공사업과 일반 공사업에 대한 조건들. 자, 전문 공사업에 가보면 기술사도 가능하지만 쌍기사로도 가능해요. 그죠? 근데 보조 인력이 2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좀 특이한 거죠. 모든 소방 대상물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쪽에 오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기술사나 기계 1명, 그죠? 그리고 보조 1명. 여기 전기 쪽은 기술사나 전기나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사 가지고 보통 업종을 내겠죠. 그죠? 그리고 보조 인력 무조건 1명이고 여기가 보면 연면적이 딱 얼마? 1만. 기계, 전기. 그래서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공사업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여기는 재현재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포인트로 좀 잘 보시고요. 자산평가액은 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얼마다? 1억이다. 1억.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감리업이 나와 있죠. 감리업. 그럼 감리업은 일단 저는 기술인력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라. 자, 주인력에 누가 필요하다? 기술사 1명 꼭 있어야 돼요. 특급, 기계전기 각각 1명. 고급, 기계전기 각각 1명. 중급, 기계전기 각각 1명. 초급, 기계전기 각각 1명. 그래서 여기는 모든 소방 대상물의 감리가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왔을 때 기계냐 전기냐가 있을 때 여기에 특급, 그리고 고급 또는 중급, 초급 이렇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특급, 고급 또는 중급, 그리고 초급. 설계업과 동일하다. 영업범위.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설계업이냐 또는 이제 감리업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영업 범위는 설계업과 감리업이 동일하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내가 만일 변경이 됐다. 시설 업종에 대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변경 신고를 누구한테 해요? 시도지사한테. 근데 뭐가 바뀌었을 때? 이런 게 바뀌었을 때. 맞죠? 그럼 변경이 되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꼭 누구한테 제출해줘라? 협회한테 제출을 해주고 소재지가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 제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시도가 바뀐 거죠. 이사를 가면서. 그럼 해당 시도지사한테 꼭 7일 이내에 넘겨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변경사항이 변경되면 이런 기준이 있었다. 5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휴폐업 신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한테. 자, 그리고 휴업, 폐업, 그리고 재개업할 때도 30일 이내 협회에 꼭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업을 말소한 후에도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하고 싶다. 그럼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시설업자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지휘승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자, 소방시설업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업자는 시설업 등록증 및 수첩 대여 불가. 그리고 시설업자는 관계인에게 이런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바뀌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취소나 정지가 되거나, 그죠? 휴업, 폐업 시에는 뭐 할 수 있다? 운영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긴 거죠. 특히 이런 거, 그죠? 꼭 알려줘야 된대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취소 정지, 제가 취소 사유 잘 보시라 그랬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또는 결격 사유, 그리고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행했을 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취소 사유 정도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업 정지가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설계 쪽에 가보면 이제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 소방시설 설계 업종에서만 할 수 있고 인력은 기술사 2명이 필요하다. 범위는 성능위주 설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쪽 시설법에서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사 쪽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다 묶어서 시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사 현장에 시공을 할 때 거기다가 이제 기술자라는 사람을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어떤 기술자를 어떤 면적에서는 이 기술자를 배치하고 또 어떤 층수에서는 이 기술자를 배치하고 요게 이제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특급이다. 기계냐 전기냐 나와 있어요. 그죠? 특급일 때. 그러면 내가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와 전기일 때 내가 어디다 배치할 수 있냐면 연면적이 20만 이상일 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일 때.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특급 기술자, 기계 전기를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고급 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현장은 3만에 20만. 아파트 제외. 그죠? 아파트 제외예요. 그리고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16층에서 40층. 맞습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만일 중급이다라고 한다면 물분무등과 재현 들어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물분무등 재현 들어오고 물분무등의 호스리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서 3만에 20만이 아파트 제외였죠. 5천에 3만 아파트 제외.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가 갑자기 빠졌기 때문에 1만에 20만. 그죠? 여기서 20만 그대로 내려온다. 자, 그리고 초급은 그 외겠죠. 1천에 5천, 1천에 1만, 1천에 5천은 아파트 제외, 1천에 1만은 아파트. 그죠? 그리고 지하구. 자격수첩 발급자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연면적이 얼마일 때? 1천 미만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공사 현장 배치 기준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소방기술자라는 사람은요, 공사 시작부터 공사 언제까지? 끝까지 항상 공사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 없어도 되는 기준이 있어요.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됐다. 자,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자, 착공신고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제 현장에 배치를 했으니까 공사 시작할 거야. 근데 이거 내 맘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본서한테 꼭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경신고라는 것도 따로 있다. 30일 시공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책임 또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 책임자나 기술자가 변경이 되면 꼭 착공 변경 신고에 대한 걸 3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 됐죠? 그리고 수리가 됐다, 제대로 됐다라는 걸 꼭 관계인에게 2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라. 근데 시험 문제 요게 잘 나오죠. 그죠? 착공 신고 대상, 제조소 등은 무조건 제외고, 신설하는 설비와 오른쪽에 가보면 증설하는 설비, 그쵸? 그리고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설에 대한 거, 옥내, 옥외, SP 등, 물분무 등. 근데 여기 가보면 호스릴 포함, 캐비넷 포함. 맞습니까? 그리고 소화, 영수, 재현, 연송, 연살, 연방, 비콘, 무통, 자탄, 비경, 비방, 자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방 목적을 제외한 타 공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하는 경우,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와 있었죠, 우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설에 대한 공사도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역이나 설비에 대한 증설에 갔을 때 옥내, 옥외, SP, 간이 SP. 그래서 여기 원래 조기 SP까지 신설은 들어갔었는데 빠진다. 그래서 얘네들 또 물분무 등에 대한 방호구역에 대한 증설, 자탐에 대한 경계구역 증설, 그죠? 재현, 연살, 연송, 비콘, 연방. 야, 얘네들에 대한 구역이나 회로에 대한 증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착공 신고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신설 쪽에 있던 얘네들이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요런들이 빠진다. 자, 그리고 개설 이전 정비 요거 세 가지 중요하죠. 수소동 해가지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고, 긴급할 경우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책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완공검사를 했을 때 내가 부분완공검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사를 내가 특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뚝딱뚝딱 하고 마지막에 본서에게 다시 한번 나 착공신고했던 거 야 완공했어 라고 꼭 알려줘야 된다. 그럼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완공검사도 가능하지만 내가 일부분에 대한 뭐만 부분 완공검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대상 꼭 암기.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문, 종, 맞습니까? 운, 판노수습창 해가지고 지하 다중.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SP 등 물분무 등 들어가는데 호스릴은 제외다. 연면적이 1만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 노출,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일 때라고 해서 요게 이제 현장 확인 대상 종류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요거 현장 확인 대상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를 끝내고 나서 우린 뭐까지? AS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AS를 우리가
하자보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했으면 공사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3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꼭 알려줘야 되고, 미행하면 본서한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야죠. 그죠? 그래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이고, 하자보수 대상 및 보증기관에 가보면 전기와 기계가 나눠져 있다, 보통. 그래서 2년짜리, 3년짜리. AS 2년짜리에는 전기, AS 3년짜리는 일반적으로 기계. 근데 전기 쪽에 갔을 때 우리가 피난기구나 무통 이런 거 좀 특이하게 알고 계시고, 3년 쪽에 자탐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비콘, 원래 비콘이 전기인데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됐나요? 하자보수에 대한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사업에서 하는 일이 이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줘야 되고, 맞습니까? 공사를 하고 완공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자보수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리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감리업자는 일단 업무를 잘 보셔야죠. 그래서 적법, 적합, 뭐 지도감독, 성능시험, 적합, 적법 이런 것들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실시하는지를 봐주는 게 뭐다? 감리업의 업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그러면 감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 2가지가 있습니다. 상주공사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공사감리가 있어요. 자, 현장에 갔을 때 이제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상주 대상 요거 꼭 암기하셔야죠. 연면적 3만, 그죠? 근데 아파트는 제외다. 왜냐면 아파트는 따로 나와 있어요. 16층 이상의 500세대. 맞습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현장에 항상 상주를 하는 거고, 일반은 주 1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 놓은 거고, 자, 내가 만일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했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제 공사감리자를 여기에 쓰겠다라는 걸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지정을 누구한테 신고한대요? 본서에게. 그리고 변경 시에 30일 이내, 2일 이내 처리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어떻게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소화 설비를 봤을 때 신설, 개설, 증설이 다 들어갔었고, 그죠? 캐비넷이나 근데 여기는 호스릴은 제외예요. 그리고 자탐, 비방, 통감, 신설, 또는 개설 이런 것들, 자속이나 비경은 들어가지 않는다. 아예 안 들어갔었죠. 그죠? 그리고 비상조명 등에 대한 신설이나 개설, 소화용수 설비, 신설, 개설, 연결 송수관, 무선통신 보조 설비, 신설, 개설, 재연, 연살, 연방, 비코는 신설, 개설, 증설.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 빠져 있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삭제가 됐는데 제가 여기다 삭제를 안 했네요. 이거 그냥 삭제해 주십시오. 비조 없어졌죠, 그죠? 비조 없어졌으니까 요거 없어진 거 위주로 없어진 거 잘 체크하시고, 요거 없어졌습니다. 요거 삭제해 주세요. 아예 삭제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감리원 배치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치 통보와 변경 통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앞에 건 신고, 얘는 이제 통보죠, 통보. 그래서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했을 때 본서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지정은 신고지만 얘는 이제 통보를 해주래. 자, 그리고 변경됐을 때도 통보를 해주래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감리원 배치 기준 및 배치 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사를 내가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해야 되는 현장 기준, 특급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를 해야 되는 기준, 고급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를 해야 되는 기준, 중급 기준, 초급 기준 다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전에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별도로, 비슷하지만 별도로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배치한다? 이렇게 배치한다. 지금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상주는 여기 지금 처음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받을 때까지, 즉 끝까지 공사 현장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일반 공사는 이제 제가 주 1회라고 했지만 그 주 1회도 너무 많은 현장을 담당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5개, 주 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연면적이 10만이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자탐이나 옥내 소화 설비 중에 이제 하나만 설치가 되는 경우에
그죠? 여기 갔을 때 하나만 설치하는 두 개 현장이 차량 최단 거리가 30km 이내라는 건 두 거리가 짧다. 자, 그랬을 때는 한 개로 볼 수 있다. 근데 아파트는 연면적 상관없다 그랬죠. 개수로 몇 개, 5개.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도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죠. 그쵸?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고. 감리업자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때 관계인에게 꼭 알려야 되고 시정 보완 요구해야 되고 불이행했을 땐 본사에게 꼭 보고를 해줘야 되고 시정 보완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면은 3일 이내 위반 사항 보고서라는 걸 꼭 작성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보에 대한 거 7일 이내에 해줘야 되죠. 그죠? 관계인, 도급인, 그리고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 업자에게만 도급을 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시공의 경우만 일부 한 번만 할 수 있다. 뭐를? 자, 얘네들이 소방공사업을 같이 받은 경우에 공사업이 하는 시공에 대해서만 일부 한 번만 하도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일부 하도급 전부 안 됩니다. 자, 도급계약 해지. 이거는 내가 너네한테 일을 줬지만 나는 너네하고 이제 일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업에 대한 취소 정지, 시설업의 휴업 폐업.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내가 공사를 해줘라라고 했는데 요거를 안 했대요. 30일 이상.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이행. 이런 내용들. 해지 사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도 한 번씩 더 보시고. 자, 소방기술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대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자격 취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짓 부정으로 뭐를 발급받은 경우,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또 자격수첩이나 경력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 등급기준. 제가 등급기준 최대한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만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특급, 보급, 초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자 등급에 대한 기준 또는 감리원 등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소방기술자 양성을 하고 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이라고 해서 요게 한번 경채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잘 안 나오는데 저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업자협회에 대한 업무 그리고 청문 대상 이런 것들 넣어놨습니다. 그죠? 벌칙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위험물법 한번 쭉 해서 뒤쪽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법에 가보면 일단 목적 나와 있죠. 그죠? 위험물법에서 뭐를 목적을 하고 있냐.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그죠?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의.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죠. 그쵸? 직출문제에 위험물에 대한 정의,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얘기한다. 그죠? 지정수량.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인데 여기가 보면 설치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얘기한다. 자,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 자, 제조소 등이라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세 가지가 아니고 지금 6가지죠. 그죠? 요 6가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제 뭐 저장소에 대한 구분이라던가 취급소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 원래는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어떤 지정 수량이나 위험 등급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학계론 쪽에 제가 요약자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따로 안 넣었어요. 자, 그럼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에 가보면 최근에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5개 저장소. 그죠? 그래서 5개 저장소로의 구분에 해당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저장소 종류 한번 읽어보시고 5개 저장소 기출이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취급소에 4가지가 있습니다. 주유, 판매, 이송,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취급소까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판매 취급소 40배 이하, 그리고 주유 취급소, 요거 이제 주유소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 가보면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탱크 용적을 산정할 때는 탱크 용량은 내용적을 공간 용적 빼준다. 그래서 여기 탱크 내용적이 있으면 여기서 빈 공간을 빼주면 요거 자체가 순수한 탱크 용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물법에 대한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항공기, 선박, 철도 위험물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위험물법에 적용을 받는다. 지정 수량 미만인 건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죠? 이상인 건 위험물법에서 정하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내용에서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원래 취급을 하면 안 되지만 요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거. 그래서 시도조례에 따라 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그죠? 임시 저장 취급. 그러니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딱 90일 동안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으로 우리가 위험물이 있을 때 지정 수량을 나눴을 때 거기서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저희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시도지사 허가가 꼭 필요하다. 설치를 하려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위치나 구조나 설비가 바뀌었을 때도 변경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위치 구조 설비는 내가 변경하고 싶지 않다. 그냥 얘만 변경하고 싶다.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죠? 그러면 우리는 1일 전까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도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이나 배수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가보면 정말 자유로운 장소, 주택 난방일 때. 근데 중앙 난방은 제외, 그죠? 저장소, 취급소. 농축수인데 난방 건조다. 그죠? 20배 이하의 저장소. 여긴 저장소만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군용 위험물 같은 경우는 그냥 협의만 해주면 군부대장이 시도지사한테 그냥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자, 그리고 다음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어디에서 실시한다? 이런 대상들에서 우리가 이런 검사들을 실시하는 거죠. 근데 이 검사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청 시기가 있는 거죠. 검사에 대한. 그럼 위험물 탱크 기초 및 지방공사 개시 전, 부착 전, 그죠?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안반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이렇게 전 포인트로 좀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탱크 완공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 검사라는 걸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럼 이게 만일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확인증을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공검사 확인증의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자,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뭐 재발견 시 10일 이내 반납, 요거는 그냥 삭제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보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삭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삭제해 주시고. 자, 여기 완공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신청 시기 위주로 조금 잘 보셔라. 맞죠? 그래서 완공검사를 내가 지하 탱크나 제조소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탱크가 있을 땐 매설천, 이동 탱크 저장소는 완공한 다음에 이제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 취급소는 매설하는 이송 배관 시 뭐 매설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잘 따서 전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휘 승계 폐지, 사용 정지.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신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승계 신고는 30일 이내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폐지했을 때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용 중지나 재개는 14일 이내. 또 똑같이 이제 다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과징금에 대한 거, 영업 정지에 대한 과징금 2억 이런 것도 나와 있었죠. 네,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한다? 관계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재선인 30일, 직무대행은 길면 안 된다. 31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신고도 14일이죠. 신고도 14일. 요거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기준이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급 자격자 자격해가지고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고요. 교육 이수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은 사류 위험물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복선임 기준 제가 넣어놨고요. 중복선임 기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탱크 시험자에 대한 등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제 업종에 대한 등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한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변경이 된 게 있으면 또 변경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결격 사유도 나와 있는데 뭐 항상 비슷하다. 취소 사유, 거짓이 아니고 여긴 허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 타인되어 이런 것들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예방규정 대상은 뭐 이미 외우셨겠지만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우리가 제조소 등을 사용 시작하기 전에 제출을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 그죠? 특히 요거 4개. 4개. 그래서 10배 제조소, 100배 5개, 150배 옥내, 200배 5개 탱크, 안반 이송. 그리고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 맞습니까? 다만 기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것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방규정과 같이 외워둘 게 정기점검이라 그랬죠. 정기점검은 연 1회. 자, 정기점검 대상에 가보면 예방규정 대상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지하 탱크나 이동 탱크. 그리고 위험물 취급 탱크로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그러니까 지하 매설이라는 건 이제 묻어놓은 탱크가 있는 제조소나 주유소, 일반 취급소. 자, 그럼 정기 검사 대상은 50만 리터인 5개 탱크 저장소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정기 검사 횟수, 정밀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중간은 무조건 4년. 정밀은 이제 완공검사 확인증을 받으면 12년. 최근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죠. 자, 자체 소방대도 마찬가지. 여기 갔을 때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제조소 등에 다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건 아니었다. 사류에 3,000배 제조소 취급소 나와 있었고요. 사류에 5개 탱크 저장소 50만 배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12만 배 미만이냐 해서 여기 갔을 때 12만 배에서 48만 배까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설치 대상에 대한 요 지정 수량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 맞죠, 여러분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 관한 기준이었죠. 1대, 2대, 3대, 4대, 대원수 50, 15, 20. 그리고 여기 5개 탱크 저장소 50만 배는 2대에 10인. 딱 요게 끝이었다. 됐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 자, 다음 이제 화학 소방차 기준입니다. 화학 소방차 기준, 여러분들 요거는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쵸? 자, 그리고 운반 및 운송 기준에 가보면 일단 뭐 중요 기준이 있고 세부 기준이 있는데, 여기 갔을 때 요거 운송 책임자를 꼭 둬야 되는 위험물 종류,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운송 책임자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다 그랬죠.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안전교육만 수료하고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물을 표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 운반용기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금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라고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 및 조치 명령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여기가 청본서다. 근데 여기다 이제 시도시사라는 사람을 넣어놔서 잘못된 사람 찾아라라고 해서 위험물 누출 등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권한 위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본서가 대부분이다라는 거 위주로 조금 잘 보셔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벌칙 기준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규칙 내용은 제가 그냥 뭐를 해놓은 거냐면 요약만 해놓은 거예요. 요약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이제 별표에 대한 내용 최대한 그냥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제가 때려 넣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1회 독대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내용이 진짜 많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포인트만 딱딱 넣어놨으니까요.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제조소부터 나오죠. 가보시면 그죠? 그래서 제조소의 이제 안전거리인데 결국 이게 모두 공통이라 그랬죠. 그래서 안전거리 그리고 이제 보유공지 요거 이제 어디 제조소 쪽에 이제 보유공지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표지 및 게시판도 어차피 제조소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차피 다 공통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 건축물 구조 내용
네, 읽어보시고 방금 여기 갔을 때 요거 게시판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왜 운반용기라고 들어갔죠? 게시판.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위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그죠? 요건 이제 게시판 주의사항입니다. 게시판. 그래서 게시판 쪽에 주의사항 내용 들어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위험물, 건축물의 구조, 요거 다 제조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채광, 조명, 환기 들어가 있었죠?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요거. 배출 설비도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취급 탱크 기준 나와 있었고요. 그죠? 자, 옥내 저장소 기준은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잘 나온다 그랬죠? 5개 탱크 저장소, 그래서 보유공지 기준이라던가 여기 이미 기출에 출제됐던 여러분들 기초 집안에 대한 설비 기준 제가 넣어놨고요. 펌프 설비 기준 이미 출제됐죠. 압력 탱크 외의 탱크 통기관 기준도 출제가 됐었고 방유제 기준은 최근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 위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라. 옥내 탱크 저장소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도 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만 넣어놨어요. 맞나요? 네. 간이 탱크도 마찬가지 이동 탱크 주유 취급소까지 마지막에 갔을 때 판매 취급소 그리고 소화 경보 피난 설비에 대한 기준 운반용기 적재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기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기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법규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제 끝나면 이제 새로운 과정을 제가 8월에 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OT로 영상으로 한번 또 찍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가 시작이 되는구나. 또 책은 어떤 책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안내사항 제가 한번 또 OT 영상으로 찍어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한번 훑어봤습니다. 빠르게 법을 한번 훑어봤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위쪽으로 하나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